여러분, 삶이 힘들어질 때, 불운이 닥치기 시작할 때는 누구이든 그 사람의 얼굴에 반드시 이것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눈치채지를 못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익숙함 때문에 그러합니다. 늘 보는 자신 또 가족의 얼굴이기에 이 익숙함이 변화를 가려서 구별하기 힘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변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불운이 찾아오게 될 것이니 무엇이든 항상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1년만 앞서서 미래로 가볼 수 있다면 세상에 그 누구이든 불행해지는 일이나 또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일은 없을 텐데 라고 말이에요. 네, 분명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여 더 멋진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터이고 그 어떠한 인생의 함정에도 빠지지 않을 터인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사주학, 관상학, 풍수학 등 우리의 전통의 학문에 빠지게 된 연유이며 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즐거움이 또한 저의 즐거움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신이라고 말이에요. 네, 이는 지금껏 그분이 미신만을 보고 또 미신적인 것만 접하셨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조선의 법체계였던 경국대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년 시험을 보아 관리를 뽑아 관상갑에 관리로 기용을 한다라고 말이에요. 또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도 나옵니다. 고려 최고의 관상가였던 승려해증은 이성계를 보고 내가 지금껏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았지만 이성계와 같은 관상을 가진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 또한 고려의 유명한 관상가였던 하륜이 이방원의 장인에게 내가 지금껏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았지만 당신의 사위와 같은 관상을 가진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조선의 효정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갈 때 그 관상을 본 한 관상가는 그 앞에 엎드리며 당신은 이제 만인지상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이 상법이나 사주와 관상학은 조선의 정식 학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한의학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대단하였던 이 학문이 일제에 의해서 왜곡이 되어 여러분이 이런 점술가들만 접하셨기에 이를 점이라고, 이를 미신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학문 정통상법에서는 불행해질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표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시면 무엇이든 하지 마시고 또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마가 검어지고 탁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학에서는 하늘의 기운, 즉 천기가 내려오는 곳이 이마라고 하여 이곳 이마는 상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여 누구이든 이마가 맑고 선홍빛이 보이게 되면 크게 운을 떨칠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마가 탁해지게 되면 이제 운이 다하여 쇠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검어지고 평소 인상을 쓰지 않는데도 주름선이 아주 깊게 드러나고 이곳이 아주 어둡게 보이는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의 이마, 또 큰 사업가들의 이마, 그리고 잘 나가는 정치인들의 이마를 한번 꼭 보세요. 네, 아주 반들반들합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보다 이곳을 아주 청결히 하고 또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쉽게 단순하게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이마를 자주 씻으시고 더 깨끗이 관리를 하세요. 물론 저도 항상 샤워를 한 이후에 이곳을 한 번 더 씻는 그런 습관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하십시오. 분명 운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간이 계속 찡그러지는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쓰면 얼굴에서 제일 먼저 변화가 생기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눈썹입니다. 절대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데 눈썹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저는 이전 영상에서 눈썹의 초미는 항상 진하게 강하게 화장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인상을 자주 쓰거나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이 잘 안 풀린다라는 이야기이며 또한 이것은 그 사람의 미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선 미간을 찡그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번 꼭 해보세요. 네, 화가 나도 웃으세요. 인상을 쓰실 일이 있으셔도 웃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운을 소멸시키지 않고 살려나가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이 꽉 다물어지는 현상이 잦아집니다. 여러분 절대 어금니를 꽉 물지 마십시오. 네, 항상 어금니를 약간 띄우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앞서 화가 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외적으로는 미간이 찡그러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누구나 어금니를 꽉 무는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어금니를 꽉 물지 않으면 그 화는 금방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금니를 꽉 물게 되면 별것 아닌 일도 더 강하게 본인에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하면 화를 내면 절대 좋은 운은 찾아오지 않으며 또한 있던 운도 나가게 됩니다. 네, 하여 웃는 얼굴이 복이 오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 상학에서는 복을 얻을 얼굴과 복을 잃을 얼굴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어금니를 꽉 무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금니를 꽉 물고는 절대로 웃을 수가 없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네 번째로 머리카락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얇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물론 나이를 먹어서 그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대체로 화기가 얼굴 위로 치솟기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네, 우리 동양학에서는 수기는 아래로 향하고 화기는 위로 치솟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 수기가 강해지게 되면 번영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화기가 강해지게 되면 불행과 불운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의학에서도 머리카락이 얇아지게 되는 것은 강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무엇이든 분노하지 마세요. 또한 너무 강한 스트레스는 피하려고 하세요. 네, 이는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도록 할 것이며 또한 분별력이 약해지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늘 안정과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네, 그래야 수기가 강해져서 삶의 번영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숨을 자주 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한숨을 자주 쉬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사람은 가슴에 쌓인 것이 많은 사람이며 또한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여 이것이 한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며 또한 한탄과 자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사람은 항상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고 또한 침울함을 가지고 있는 경향 역시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운은 가볍고 경쾌하게 절대 이런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에게는 있던 운도 다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한숨을 쉬면 복 나간다고 그렇게나 야단을 치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 한숨 쉬지 마세요. 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즐거운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멋진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네, 절대 한숨이 쉬어지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행해질 사람에게 반드시 생기는 산법에서 말하는 형상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 운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